상가를 알아보다 보면 부동산 중개사에게 일단 가계약금부터 보내세요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죠. 마음에 드는 상가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급하게 송금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런데 이후 조건의 협의가 틀어지거나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가계약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계약금은 단순히 자리를 찜해주는 예약금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계약금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계약금을 보낸 다음에 그 계약이 무산되면 그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보다 당사자 사이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임대차 계약이 실제로 성립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보증금, 월세, 임대차 기간, 입주 시기, 업종의 제한, 권리금 조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만약에 이러한 핵심 조건이 아직 협의 중인 상태였다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해야 될 대상이 됩니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보유할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항상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계약 포기하면 가계약금 반환하지 않는다. 또는 임대인이 계약을 철회하면 가계약금의 2배를 지급한다. 이런 약정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내용의 문자, 카카오톡, 계약서, 초한 등에 남아 있고 송금 전에 서로 확인했다면 법원은 이를 해약금 약정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한 약정에 동의한 사실이 없거나 송금 이후 일방적으로 전달된 내용이라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가계약금 분쟁의 핵심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했는지 또는 반환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증거입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약금의 성격, 계약이 무산될 경우 반환 여부, 보증금과 월세, 임대차 기간, 입주 예정일, 정식 계약 체결 예정일. 특히 반환 조건과 위약 조건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가계약금 분쟁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가계약이라는 이름만으로 법적 효과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은 명칭보다 실제 합의 내용을 중요하게 봅니다. 결국 가계약금 문제의 핵심은 얼마를 보냈는지가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보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